세린메이는 정말 옛말이 된 걸까요? 5월 첫째 주 거래가 오늘 시작이 될 텐데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부터 체크해 보시죠. 먼저 M7 소식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M7 소식은요. 바로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테슬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모델 X가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빨리 팔리는 차로 등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평균 판매 기간이 25.6일로 일반 중고차보다 무려 한 달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요. 이 외에 사이버트럭과 모델 Y도 빠른 회전율로 한 33일에서 34일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빨리 팔리는 이유는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신차 대비해서 수만 달러 정도 저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월 신차 등록 대수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 스웨덴 모빌리티에서 4월 신차 등록 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스웨덴에서 전년 동기 대비 111.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노르웨이에서는 좀 아쉬운 발표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타 소식입니다. 메타가 로보틱스 스타트업인 어슈어드 로봇 인텔리전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업자를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메타가 집중하려는 기술은 바로 이 기술입니다. 이 로봇의 움직임과 학습, 상호작용을 좀 핵심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주목해 보셔야 할 점은 이 기술을 지금 현재 아마존이나 테슬라, 알파벳도 모두 이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휴머노이드 AI 시장에 대한 경쟁이 빅테크들 간에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플 소식인데요. 애플의 아이폰 18 프로 시리즈에서 가격이 동결될 수도 있다라는 폰 아레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애플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요.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TB의 아주 큰 저장 옵션을 최초로 좀 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고용량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윈도우 11을 이제 PC용 엑스박스 모드를 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윈도우 11을 PC나 실행했을 때 엑스박스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엑스박스와 윈도우 모드를 좀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컨트롤러 중심 UI로 되어 있어서 콘솔처럼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게임 패스와 PC 게임을 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소식인데요. 아마존이 오늘 이 소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공급망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모든 화물 운송부터 유통, 주문 처리, 배송까지 이 풀필먼트 전 과정을 외부 기업에 개방한다라고 합니다. 자사 셀러용 물류망을 전 산업으로 확대를 하고요. 또 아마존 외에 있는 채널 판매 상품도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아마존의 물류망을 이제 외부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에게 아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젠승황 CEO가 이 중국 시장 점유율이 2년 전에는 AR칩 점유율이 60%였는데 현재 거의 0% 가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때문이라는 건데요. 미국이 대중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서 이 빈자리를 화웨이가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화웨이의 AI 매출이 120억 달러 전망이 돼서 60% 늘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화웨이가 차지했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젠승황 CEO는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 속도를 올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M7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주말 사이 아쉽게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기존 9개 항 조건을 좀 수정한 14개 항 종전 협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를 했으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제안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후에 핵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핵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이 이견 차이가 좁혀지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선박들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에 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제3국의 선박들을 구출해내겠다라는 건데요. 병력을 15,000명 정도 투입을 하고 또 항공기도 100대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갈등도 풀리지 않았는데요.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 6월부터 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6월 하루 생산량을 18만 8천 배럴 정도 증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UAE가 이 자체의 그 원유 배럴을 늘리고 싶다, 증산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5월부터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탈퇴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대응 결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제2의 UAE 사태가 나지 않도록 좀 다른 국가들에게 당근을 주는 것이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산도 실제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데에서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소식들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유럽연합이 기존 무역협정을 불이행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건데요. 그래서 EU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겠다. 다만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관세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 좀 생산을 하라라는 전략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새로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워렌 버핏이 없는 새로운 CEO 체제에서의 첫 실적 발표였는데요. 계속해서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4분기 연속 순매도를 지속을 했고요. 또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점입니다. 586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분기 실적이 개선되었고 또 6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이라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소식은 디즈니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북미에서 흥행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개봉 첫 주말 미국과 캐나다에서 7,7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미 박스 오피스 1위를 등극했는데 미국과 캐나다 외에 전 세계적으로도 흥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번 첫 주만 2억 3,360만 달러를 개봉 수익을 기록해서 앞으로 이 디즈니의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 2 개봉 수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켓무버 통해서 프리장에서 많이 움직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베이입니다.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톡이요. 이 이베이를 인수하겠다라고 추진 발표했습니다. 약 555억 달러 규모로 인수 방안을 제시했고 이 게임스톡은 이베이를 아마존 같은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인수가 정말 성사가 될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긴 합니다. 프리장에서 이베이 8%, 6% 정도 뛰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르웨이안 크루즈라인인데요. 1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유류비가 오르고 해상 여행 수요가 부진하다라고 하면서 연간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프리장에서 5% 하락했고 나머지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요. 바로 루멘텀입니다. 로스차일드 앤 코레드번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필요한 광학 부품 사용량이 늘었다라고 하면서 루멘텀 프리장에서 3% 뛰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광통신주들도 흐름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함께 좋은 시장이 있었는데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죠.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조항이 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플랫폼 주가가 함께 올랐고요. 코인베이스 프리장에서 3%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신 2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Bubble effect, weight loss drug food growth is putting the pharma sector at risk, report find. 제약 섹터에서 흐름이 요즘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약들을 흥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좀 버블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인 GLP-1이 호황을 하면서 위고비와 젯바운드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업계의 주가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거품일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비만 치료제가 제약업계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현재 항암제를 제치고 비만 치료제가 1위에 올랐다라고 하고요. 전체 파이프라인의 38%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장 마감 후 발표나는 팔란티어와 관련된 블룸버그의 기사였는데요. Palantir looks to prove it doesn't belong in software sell-off.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셀오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올해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많이 흔들렸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팔란티어가 연초 대비 19%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에 대한 1분기 실적 기대는 강한데요. 매출 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정부 매출이 59% 늘고 또 상업 매출이 91% 늘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AI가 정말 위협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라는 점을 이번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과 AI 관련해서 시장 흐름은 계속 좋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